결국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요새 되어가는 것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 하는 데 대해서 두고 보자 기다리는 것도 정책이다 했는데 이번에 개성공단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2번, 3번 붙들어 놓고 또 동해안에서 항공로를 제한하고 해도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 상황은 날로 긴박해지고 앞으로 연평해에서 곡해잡이 시설이 곧 닥쳐오는데 상당히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북한이 말하는 육자 공동선언과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그것을 말하자면 존중한다는 말까지 했으니까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존중하는 것은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되니까 한 발 더 나가면 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그동안 계속 6.15와 14를 실천한다고 계속 계승해서 한다면 대화하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소한 일을 해가지고는 뭐 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미 사태가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점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하고 그래서 전직 두 장관이 한 일을 계승한 이상은 그 정권 계승한 이상은 그 정권이 약속하던 일을 이행해야 할 거니까 그걸 분명히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 대통령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북한 보내서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 대통령 진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들이 만나면 풀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때 여기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갖고 내가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패패 정책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4번, 5번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 아시아 협회에 가서 대통령으로서 연설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갖고 최근에 여기 왔다가 보수웠어요. 그냥 내가 작년에 만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니까 당신하고 똑같더라. 그런 얘기죠. 이명박 대통령도 생각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제 결단을 내려서 더 크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가. 곤란한 것은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하면 그것은 이 사람이나 이 전쟁이나 모두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는 지금 다가오는 이미 왔죠. 연평 옥계잡이. 그때 이제 얘네를 인정 안 한다고 이제 나섰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도 각성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이래가지고 이 말하자면 긴장을 강화시킬 일은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삐라 같은 일 하지 말고 그리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무슨 꿀린 일이 나고 약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약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약한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지금 그렇게 유연성 있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번에 개성에서 사람 붙잡아 놓은 납치 아닙니까? 말하면 납치하고 표현받아서 억압 아닙니까? 억압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화라는 것은 내가 그전에 부시 대통령으로 얘기했지만 마음이 통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에서도 대화를 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 의심한 대화 사이에서 오히려 대화를 해야 한다.
강압 갖고는 공산주의 팔도 못 보고 바꾼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에서 공산주의한테 변화 못 시킨 예가 또 없습니다. 우리가 필승의 길을 놓고 왜 필패 아니면 절대 성공 못한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나도 그건 우습게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잘 모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북한의 특성을 보면 압니다. 북한은 객기 부리는 거, 병적인 정도로 자존심을 갖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정권이 들어오니까 그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큰 승부를 벌이다가는 그런 일환으로서 한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 같은 것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섣불리 하면 우리가 이런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과시한 것 아닙니까? 북한도 또 그런 과시한 거라고 봅니다. 가지고 여러 번 했을 때 아무 대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아무 대응이었던가요? 아무 대응도 안 했고 또 아무 대응도 못한 상태예요. 그건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수백 명 우리 동족 국민을 북한에다가 볼모로 잡아놓고 있는데 쳐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돈 주고 산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하지 않도록 정치를 잘하고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끊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일하는 또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는 이 압박과 어떤 군사적 위협, 여기까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북한은 마지막 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발한 나라입니다. 더구나 개성공단하고 이 금강산은 북한의 대남 전진기지 아닙니까? 그런데 개성에 있는 군인들을 전부 후퇴 철수시키고 금강산에 있는 장례랑 해군기지를 후퇴시키고 철수하고 이러면서 우리한테 내린 겁니다. 역지사지에서 우리가 판문점이라든가 문산을 북한에 내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한테 우리가 상당을 얻은 겁니다. 오바마가 지금 한반도에서만 목욕경영을 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목욕경영하고 있습니다. 다 과거 원수학수 하던 사람들하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욕경영은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 아시아 소사이티 이 동북아시아 방문 전에 아시아 소사이티에서 연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검증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에 대해서 동의한 그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북한과 국교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 6자의 공동성명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미국은 북한하고 국교한다. 그리고 한국의 휴전체제는 평화협정체제로 바꾼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신양이라든가 연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행동은 모든 관계 협력은 행동 대 행동을 한 거다. 이렇게 했고 북한은 지금도 그걸 지지하고 있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그걸 지지해서 요약해가지고 아까 말같이 아시아 소사이티 말한 겁니다.